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아마 오늘 밤 쉽게 잠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난주 그 무서운 폭락을 온몸으로 겪으셨고 이제 바로 내일 아침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를 숫자 하나가 발표되니까요.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툭 내려앉던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솔직히 무섭고 또 한편으론 설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서움과 설렘을 같이 정면으로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순히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지난주 폭락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안에서 큰 돈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일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까지 한 단계 높은 큰 그림을 통째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 시장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폭락과 반등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인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두고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 그 흐름을 정리한 자료도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가 지수 따라 휩쓸려 내렸다고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세 발의 폭탄이 거의 동시에 터진 겁니다. 첫 번째 폭탄은 미국의 메타였습니다. 메타가 자사에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팔겠다는 클라우드 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AI 인프라에 과잉 투자가 된 것 아니냐는 공포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공매도 세력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잔뜩 지으면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무너질 거라는 논리가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 여파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고 마이크론은 한 주 만에 14% 넘게 빠졌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사겠다며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해진 겁니다. 이 세 발의 폭탄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찍혔는지 거래일별로 되짚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6월 하순 34만 원에 육박하던 삼성전자는 며칠에 걸쳐 33만 원대, 32만 원대, 31만 원대로 한 계단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마침내 하루 만에 9% 가까이 폭락하며 28만 원대까지 내리꽂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대장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날 하루에만 삼성전자에서 터진 거래량은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공포에 던지는 손과 싸다고 받아내는 손이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부딪힌 겁니다. 52주 최고가였던 37만 원대와 비교하면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이 며칠 만에 4분의 1 가까이가 증발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락을 실제로 만든 손은 누구였을까요? 지난 한 주간 주체별로 사고판 금액을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에만 8조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7조 원어치를 받아냈고 기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인 국민연금, 즉 연기금은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발을 뺐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손이 쉬지 않고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그 물량을 받아낸 한 주였습니다. 문제는 파는 손이 워낙 크고 집요하다 보니 개인이 아무리 받아도 주가가 버티질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주 삼성전자가 힘없이 무너진 수급의 진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더 냉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외국인의 지분율입니다. 폭락 전 47%를 훌쩍 넘던 외국인 지분율이 연일 매도가 이어지면서 46%대로 야금야금 깎여 내려갔습니다. 큰 돈을 굴리는 글로벌 세력들이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며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이 좋은 대장주를 수조 원씩 던지며 빠져나갔을까요?
단순히 반도체가 무섭다는 이유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환율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550원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는 원화로 계산한 이익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호재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지만 외국인의 속내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원화로 사고 팔지만 최종 수익은 결국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환율이 치솟으면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달러로 환산한 자산 가치는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부터 팔아 달러로 갈아타려는 압력이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난 금요일 반전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긴 어렵겠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 무섭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락하며 1,52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을 밀어내던 환율이라는 압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폭락의 냉정한 해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져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심리와 수급, 환율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삼성전자를 대하는 기준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은 식기는커녕 오히려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70% 넘게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무려 199%, 그러니까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SSD 같은 컴퓨터 수출은 300% 넘게 늘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팔고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로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저평가입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6.6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에 근접한 역사적으로 손에 꼽게 싼 구간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인식에 불이 붙은 게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다시 8,000선을 되찾았고 삼성전자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기관이 4조 원 넘게 쓸어 담으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무섭게 팔던 흐름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번 폭락의 방아쇠였던 메타 이슈를 시장이 다시 차분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메타의 클라우드 진출을 AI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구형 장비의 유휴 용량을 팔아 수익을 회수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신 반도체 수요가 꺾이거나 투자가 줄어드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공포의 실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셈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평단가는 지금 얼마쯤이신가요? 고점인 34만 원대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도 이번 폭락에서 용감하게 28만 원대를 담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단가에 따라 내일 실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댓글에 평단가와 지금 심정을 한 줄 남겨주시면 뒤에서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릴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의 핵심, 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딱 2개의 숫자를 발표합니다. 시장이 보는 2분기 매출 눈높이는 대략 170조에서 180조 원, 영업이익은 80조에서 85조 원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반도체 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사실상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시장이 보던 2분기 영업이익 눈높이가 54조 원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기대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공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른바 50만 전자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이 지난주 억눌렸던 투자 심리를 되돌려 세울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빠진 상황에서는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 물량이 위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그 매도 물량조차 추격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일 실적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나올 신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호재는 오히려 재료가 소진됐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향을 가르는 건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하반기 전망, 즉 가이던스입니다. 잠정 실적에서는 세부 가이던스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전문가들이 3분기, 4분기 메모리 가격과 목표 주가를 다시 계산해 보고서를 쏟아내죠. 여기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3분기 디램 가격을 20% 넘게 올리려 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이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이 부족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메모리 사이클로 봐도 아직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 폭락 속에서도 조용히 커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사업의 반전입니다.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수년째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5조 원,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될 만큼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TSMC의 최첨단 공정에 주문이 밀려 대기 시간이 1년 반 가까이까지 늘어나면서 빅테크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이 삼성의 이 나노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메타도 차세대 자체 AI 칩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될 만큼 묵직합니다. 여기에 테슬라 물량까지 더하면 삼성의 빅테크 고객군이 한층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에서 진짜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을 쉽게 붕어빵에 비유해 볼게요. 붕어빵을 10개 구웠는데 수율이 나빠서 7개는 찌그러져 버리고 3개만 팔 수 있다면 반죽이며 가스비는 10개 분량이 다 들어갔는데 판 건 3개뿐이니 개당 원가가 폭등하고 적자가 납니다. 반도체 공장도 똑같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이 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빅테크 수주를 실제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결국 이 나노 수율을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냉정함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주들은 아직 대부분 초기 논의 단계이고 최종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 점유율도 여전히 TSMC가 38%인데 비해 삼성은 4%대로 격차가 큽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건 흑자 전환 목표도 2028년입니다. 그러니 파운드리는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중장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편의 리스크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 성과급이 19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비용으로 잡히면서 이번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정작 갤럭시나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은 원가 부담이 커지는 삼성전자 특유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반도체로 번 돈을 반도체 값 때문에 다른 사업부가 까먹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대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애플이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쓰겠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흐름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미국은 삼성과 SK가 국내에 수백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곱질할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미국으로 돌리라는 관세 압박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불씨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음 주에도 진정되지 않고 환율이 다시 1,550원 위로 치솟는 부정적인 흐름입니다. 이 경우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반등이 힘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처럼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실적을 연료 삼아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인해야 할 나침반 지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아래에서 안정되는지. 둘째, 지난주 8조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셋째, 급락 과정에서 강제로 정리됐던 빚내서 산 물량, 즉 신용잔고가 안정을 찾는지. 이 세 가지만 매일 아침 체크하셔도 남들보다 훨씬 차분하게 이 변동상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바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이 판단을 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고점에 물려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 무섭게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 겨우 반등하긴 했지만 하루에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터 장에서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계실 테니까요.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움직이는 대이동 국면에서는 무작정 삼성전자만 붙잡고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옮기는 방향을 알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꼭 한 가지 안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여기까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동안 저만 보던 두 가지 자료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이 험한한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동안 저를 지켜준 도구들이라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새롭게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리밸런싱 핵심 종목 리포트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기관자금이 최근 어떤 섹터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평단가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분할로 대응하는 원칙까지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계좌 위험 신호 체크입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나지 않습니다. 오를 수도 빠질 수도 지루하게 횡보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가지 경우만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빠지면 당황하고 빠질 거라 생각해 못 샀는데 오르면 또 후회하죠. 그래서 평단가와 비중, 지금 마음 상태를 짚어미방 내 자리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스스로 걸러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틀린 자리에 서 있진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대본 안에서는 제가 큰 방향성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 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보유하신 평단가와 함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전걸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유료 상품도 리딩방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링크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판단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폭락과 이번 주 반등,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까지 지금은 방향이 하루만 해도 뒤집히는 국면입니다.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예측이 아니라 대비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공포에 던질 때도 반등의 흥분에 몰빵할 때도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도, 무조건 매도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드리는 방향은 이겁니다. 내일 실적이라는 첫 번째 확인표,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라는 두 번째 확인표,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나침반까지 이 신호들을 보고 평단가에 따라 미리 세워둔 원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과 낮은 가격에 담으신 분은 전략이 정반대여야 하고 어느 쪽이든 한 번에 다 움직이지 않고 분할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예측에 맞힌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간별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에 방향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평단가와 실적에 거는 기대를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